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2년 11월 10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조정 성격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아시아 시장 전반적인 어떤 조정, 또 미국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좀 일단락 됐죠. 예, 민주당이 그래도 선전을 하면서 공화당의 이제 압승을 좀 막긴 했죠. 그래서 불확실성 좀 해소 차원의 또 안도 랠리가 나올 수도 있는 여건이었는데, 일단은 그 CPI 발표를 앞두고서 또 경계 심리가 좀 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가파른 반등 속에서 일부의 차익 실현 물량이라든지 좀 되돌림 어떤 흐름들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뭐 그래도 이제 종목별로는 또 강한 종목은 그대로 강한 어떤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뭐 2차전지 같은 게 그랬고요.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또 점점 더 4분기 내년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기 때문에 사실 또 쉽게 지수 조정과 함께 좀 떨어지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셀트리온 실적 어제 좀 그 장 끝나고 나왔는데 체크를 못 해드렸죠. 예, 그래서 오늘 증권가 의견들 한번 취합해서 보면서 한번 내년도에 대한 전망 같이 한번 해보고요. 또 LNF를 어제 좀 짚어드렸는데 너무나 저평가돼 있는 그런 상태라서 한 번 더 이제 리포트 보면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그 약세장 속에서 반등하고 있는 또 베어마켓 랠리 어떤 장세입니다. 그래서 너무 막 강세장으로 가는 어떤 그런 포지션보다는 그래도 이제 일부는 또 끊어치는, 일부는 이제 뭐 차익 실현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차익 실현 좀 하고, 또 이제 기간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또 좋은 기회가 또 옵니다. 그래서 너무 바이앤홀드 전략만 모든 계좌 자금을 고수하기보다는 일부는 또 치고 빠지기도 하는 그런 전략들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리해보면서 또 필승의 전략을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9% 빠졌고요. 그래도 고무적인 거는 거래 대금이 9.1조 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저는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어찌됐든 바닥권에서 탈출한 어떤 지점 속에서 매도하는 수급도 있겠지만 당연히 매도와 매수가 이제 같이 결합돼 가지고 거래대금 거래량이 만들어지지만 그걸 또 산다는 거잖아요. 되돌아서 보시면 9조 원을 산다는 거잖아요. 얼마 전만 해도 거래대금이 6조, 7조, 5조 이렇게 나왔거든요. 적을 때는 뭐 4조도 나왔죠. 근데 9조입니다. 그만큼 수급들이 기존에 들어오지 않았던 수급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급들이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을 향해 있는지를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면밀히 보는 게 필요합니다. 어쨌든 좋은 현상이에요. 거래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래서 2400포인트를 회복했고요. 코스닥이 0.9% 빠져서 707포인트. 여기도 이제 거래대금이 적진 않네요. 6조 원. 그래서 하락 종목수가 오늘은 양시장 모두 뭐 훨씬 많았던 약세 느낌의 장세였고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뭐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순매도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1100억, 기관은 1500억 순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960억, 기관은 1100억 순매도. 선물은 외국인들이 많이 샀네요. 5500계약. 그리고 증시 주변 자금은 계속 줄고 있어요. 고객 예수금이 46조 원대로 떨어졌고요. 신용융자잔고는 최근에 조금 올라왔습니다. 장이 올라오면서 같이 좀 올라온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시장 동향 오늘 뭐 전반적으로 다 빠져서 어제 미국 장이 2% 내외 정도씩 3대 지수 모두 빠졌고요. CPI 발표에 대한 경계 심리가 좀 작용했다 보여집니다. 니케이 증시 0.98% 약세, 그리고 홍콩이 한 2% 빠졌고 대만이 1% 약세, 그리고 상해가 0.39% 약세 해서 전체적으로 오늘 뭐 약세 흐름들 뭐 그런 기조의 흐름에 이제 한국 증시도 같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보죠. 오늘 전기전자 섹터에서 1200억 외국인들 팔았고요. 화학, 철강 이런 쪽으로 좀 매도를 했고, 의약품 쪽으로는 좀 순매수가 작진 않았네요. 325억 해서 오늘은 의약품 쪽으로 수급을 붙이는 흐름이었고, 코스닥 쪽에서는 뭐 외국인 기관 전체적으로 좀 매도하는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그 코스피 지수 차트 한번 보죠. 오늘 121선 위로 올라왔잖아요. 예, 오늘 뭐 붕괴시키거나 깨지는 않았지만 윗꼬리를 그리면서 음봉으로 좀 마감되면서 여기서 좀 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눌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61선 예, 쭉 이렇게 또 올라오겠죠.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이런 데서 또 지지를 받으면 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예, 지금은 어쨌든 뭐 이게 계속 올라가는 흐름으로 전개되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는 흐름으로 저점을 높이려는 예, 어떤 흐름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패턴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최악으로 뭐 전저점을 다시 붕괴시킨다든지 뭐 이런 부분보다는 서서히 이제 저점을 조금씩 높이는 그런 흐름이 좀 확률상 지금 높아진 지점에 왔다. 과도하게 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시장은 결국은 뭐 비관의 또 어떤 분위기를 타고서 이제 서서히 이제 피어오르는 반전되는 흐름을 보이는데요. 뭐 그런 흐름의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점이고요. 앞서 반등보다는 지금의 반등이 각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길고 폭도 높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흐름이죠. 코스닥 시장이 좀 아쉬운데 앞선 반등보다 각도를 높이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이오 쪽하고 또 테슬라 그 부분도 어쨌든 2차 전지가 최근에 강하지 못하게 만든 요인이 됐던 것 같고요. 어쨌든 테슬라의 반등이 나오면 조금 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 보면 오늘 뭐 대부분 좀 약세 흐름이었고요. 삼성전자가 2.5% 약세 흐름.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반도체 종목들 좀 조정을 좀 보이는 흐름이었고, 최근에 강했잖아요. 네, 반도체 주들. 오늘은 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LG엔솔은 1% 상승으로, 야, 진짜 무섭네요. 신고가를 계속 이어가는 형태가 좀 되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들은 순매수를 높였습니다. 기관도 순매수했지만 이제 작긴 했죠. SKNX 소폭 약세,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3% 강세. 그래서 오늘 외국인이 300억 정도. 뭐 의약품 쪽으로는 뭐 삼성바이오를 뭐 샀다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LG엔솔 빼고는 다른 2차전지는 조정을 받았어요. 대체적으로 삼성 SDI, 또 LG화학, 또 SK이노베이션 이제 약세로 마감했고, 포스코 홀딩스 또 약세. 오늘 포스코 케미칼은 플러스네요. 이렇게 좀 강세였고, 나머지는 뭐 대부분 다 약세 흐름이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서 오늘 펄어비스 쪽이 좀 많이 빠졌네요. 펄어비스가 8% 넘는 약세를 좀 보여줬고, 어쨌든 신작을 미뤘다. 이 부분이 좀 컸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해요. 우리가 올라갈 때는 막 뭐든 다 될 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많이 빠지긴 했네요. 정말 오랜만에 차트를 펼쳐서 봤는데, 코로나 때 가격이 최저 가격이 31,000원인데 거의 비등한 수준까지 왔네요. 그래서 야, 이것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실적 부분이 역성장을 했으니, 올해 이제 역성장을 했으니 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신작을 미룬다는 게 오늘 8% 떨어지는 이유는 뭐 사실 그 신작이 출시돼서 어느 정도 매출을 낼 것이라는 어떤 가이던스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형성되는 건데, 뭐 그게 밀어버리면 이제 그 뒤로 밀리는 거잖아요, 실적 추정이.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어떤 여건이 되는 거고, 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또 빠지나 하겠지만, 이 게임이라는 게 신작에 대한 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또 성장을 못하는 또 대표적인 업종이다 보니까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오늘 코스닥에서 좀 두드러진 상승을 보인 종목이 있는데요. 아프리카 TV가 오늘 17%나 급등했습니다. 오늘 기관들도 엄청나게 순매수를 높였는데요. 야, 근데 9월달부터 순매수가 기관 쪽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결국은 오늘 재료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에 있다 볼 수 있는 트위치라는 기업이 한국 사업을 이제 축소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동영상 화질을 최대 720p로 제한하겠다. 이거 720은 화질이 굉장히 낮은 건데. 그래서 어쨌든 뭐 요 경쟁사가 이런 결정을 하면서 또 아프리카 TV가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란 기대감. 트위치는 뭐 게임 방송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전 세계 최대 인터넷 방송 플랫폼이죠. 그래서 어쨌든 반사수의 기대감이 오늘 세게 불면서 엄청난 대량 거래 그리고 장대 양봉이 섰네요. 역대급 거래량은 아니구나. 역대급 거래량은 아니지만 거의 10년의 최대, 최근 10년 동안의 최대 거래량이 좀 터졌다 보여지고요. 121선, 61선, 21선의 매물을 이제 거의 다 소화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추세 전환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그런 어떤 오늘 주가의 좀 움직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주요 관심주죠. 제가 바닥에서 이제 언급을 많이 드리긴 했는데 정작 저는 이제 매수를 하진 못했습니다. 어쨌든 요 지점에서 이제 21선을 훌쩍 뛰어넘고 거래가 터졌죠. 바닥권에서 21선 돌파 이후 그 거래량을 대량으로 터진다는 거는 굉장히 좀 추세 전환 가능성이 높은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성이 또 이제 뭐 카카오뱅크가 뭐 꾸준하게 또 실적도 나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가를 좀 밀어올리는 흐름이 좀 이어지는 모습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앞선 반등보다 각도를 높이게 된다면 이때보다는 폭이나 이제 반등의 폭 길이가 길어질 거라는 걸 예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고요. 이건 주의를 해야 돼요. 떨어지면서 21선을 하회하는 음봉 떨어지면서 거래 터지는 거는 부정적이고요. 21선을 돌파하고 그 위에서 거래 터지는 거는 긍정적이고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케이스죠. 그래서 완전 반대내는 차트의 흐름이 여기 딱 한 2달 상간에 나왔네요. 이것도 한번 비교하시면 좋은 어떤 스터디가 아마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서 좀 기사 보면서 간략하게 좀 얘기 드리죠. 일단은 뭐 공화당이 압승하는 흐름은 좀 아니었다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좀 그 기존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어떤 법안이죠. 인플레이션 법안 자체가, 감축법 법안 자체가 뭐 그대로 좀 밀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그런 뭐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2차 전지라든지 친환경 또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그 정책적 부분이 그대로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특히나 이제 지금 행정부에 레임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한 어떤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뭐 24년이 이제 미국 대선이죠. 그때까지는 뭐 이 IRA 같은 어떤 이 정책을 뭐 활발하게 좀 펼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번 선거는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거라는 어떤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전쟁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화당은 그동안 이제 그 무기 지원, 우크라이나에 이제 지원을 좀 중단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그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어쨌든 지금과 같이 우크라이나를 좀 지원을 해주는 거를 뭐 그대로 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표현을 뭐 트럼피즘은 최악은 피했다라고 평가하면서 나쁘지 않았던 평가를 좀 하는 것 같고요. 큰 변동사항은 좀 없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수급은요, 뭐 LG 엔솔, CS 윈드 이런 쪽 기업이 이제 수급이 좋았고, 뭐 나머지는 뭐 큰 변동은 없네요. SK 바이오팜이 매출이 좀 꽤나 잘 나왔죠. 뇌전증 신약이 미국 출시 3년차에 매출 1,000억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소식들, 코스닥에서는 클래시스, 오스템 임플란트, 바이오 관련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수급이 좀 들어왔고, ISC 이런 반도체 기업들, 성우하여튼 이제 자동차 부품이죠.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사업을 좀 펼치기 시작하는 그런 기업이고, 그래서 오늘 뭐 개별적인 성격의 종목들 중심의
수급이 좀 불었던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도 소폭의 어떤 수급이 들어왔고, SPG는 오늘 좀 빠졌네요. 6% 정도 빠지는 흐름이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소폭 밀렸지만 수급은 좀 들어오는 형태였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최근에 장세는 좀 개별 성격, 그리고 뭐 네옴시트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어떤 테마 성격의 어떤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도 단기적인 어떤 우리 거래 전략에는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슈 정리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이슈 첫 번째 체크는요, 2차전지 기업 리포트 하나 좀 보도록 하죠. LNF입니다. 이제 어제 이제 체크해드린 종목 이제 LNF, 오늘도 이제 리포팅 나온 거 한번 체크해드릴게요. 제목이 이제 심각한 저평가, 다음은 20조 원 이상의 발주가 예상된다. 일단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매출 비중이 높고 또 이제 테슬라 향으로 이제 뭐 상당히 또 장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죠. 그래서 실적 성장과 또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이제 가치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못 갔는데요. 아무래도 테슬라의 주가가 최근에 52주 신저가를 내는 그런 상황이 좀 압박을 좀 준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주가 빠진 부분은 뭐 본업에 대한 어떤 우려보다는 그 외적인 내용들, 뭐 이제 앨런 머스크가 지분을 판다든지 트위터 인수 속에서 좀 잡음이 있다든지 또 뭐 정치적으로 이제 공화당을 선언한다든지 지지 선언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작용했다 보여지고요. 테슬라 주가가 좀 정상화된다면 LNF의 주가도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려는 이미 충분히 반영된 주가다. 피어 대비 심각한 저평가 상황이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퍼밸류에이션이 실적 전망치에 LNF가 18배,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과 이제 코스모 신소재는 각각 50배, 40배 정도입니다. 그리고 내후년 24년도에 퍼밸류에이션은 LNF가 12배, 포스코 케미칼이 35배,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가 24배. 그래서 굉장히 좀 저평가 영역에 있다 보여지고요. 테슬라 판매량 역산 시 다음 테슬라향 발주 규모는 20조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이 부분을 보는 게 더 정확했죠. 테슬라 이제 판매량입니다. 테슬라 판매량 자체가 결국 이제 22년도 이렇게 이제 올해 이제 135만 대 판매가 예상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LNF의 테슬라향 이제 양극재 매출이 요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테슬라 이제 판매량 자체가 급격한 증가의 어떤 추이를 좀 보일 걸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뭐 LNF의 또 테슬라향 매출 자체도 급진적으로 좀 증가하는 흐름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상당히 확보된 측면에서 지금은 상당한 저평가 국면이다. 그리고 이제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또 북미 진출이죠. 미국 진출. 25년 기준에 5에서 10만 톤 수준의 생산 능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향후 뭐 수주량에 따라서 규모는 변화가 가능한데, 어쨌든 테슬라의 하이니켈 양극재 수요량 감안 시 중장기적으로 북미 생산 능력 확대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테슬라에 대한 지금 매출 비중이 70%가 넘는데요. SK 그리고 유럽 배터리 업체 등 고객사 다원화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점. 그래서 지금 기술력 자체가 굉장히 글로벌 시장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뭐 누구나 같이 하고 싶은, 또 누구나 합작사를 같이 하고 싶은 그런 기업일 거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NF에 대해서는 매크로 환경 자체로 뭐 주가가 조정받거나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상당한 기회의 영역이 될 거라고 보고요. 주가 흐름도 뭐 최근에 좀 안정화돼 있죠. 특히나 이제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지금 1년 넘는 기간이죠. 1년 넘는 기간 동안 거의 뭐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저점은 그래도 높아지고 또 장기 이평선 부근의 물량들은 차곡차곡 소화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전고점을 돌파하는 어떤 흐름이 뭐 시간의 문제지 뭐 도래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매수의 어떤 기회 영역으로 보는 거는
요 이제 241선 아래로 떨어지는 지점들, 만약에 이런 지점들이 온다면 제가 볼 땐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우리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BM도 지금 장기 이평선 부근에서 이제 있는데요. 요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기회 영역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워낙 강하게 장기 이평선 위에서 이제 놀고 있고, LG 엔솔도 뭐 중기 이평선들 위에서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자체가 그나마 그래도 주가 어떤 레벨 단계 자체가 그래도 높지 않은 위치에 좀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론의 3분기 실적 관련된 내용 증거사 리포트로 한번 의견들 한번 보도록 하죠.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좀 체크를 하지 못했네요. 그래서 마감 영상에는 좀 담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실적은 뭐 표면적으로는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긴 했지만 그 안에 좀 들여다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들어있었죠. 매출액이 좀 컨센보다 높았던 이유는 US의 이제 법인 지분 매각에 따른 미션 수익을 일시적으로 인식하면서 매출액이 좀 컨센을 상회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서프라이즈 실적처럼 보여졌지만 사실 본업 자체 바이오시밀러 매출은 그냥 컨센 정도 부합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죠. 셀트론은 이제 바닥은 찍었다 보고 미국 직판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이 유플라이마 FDA 승인 여부가 연내 결정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내년도 램시마 SC 그리고 유플라이마 이제 미국 또 FDA 승인과 이제 출시 시점 저울질 이런 부분이 큰 모멘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3분기 실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4분기 매출액은 5,8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1,900억을 전망한다.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하는데 뭐 그렇게 나쁘게 나올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4분기 또한 램시마 IV가 헬스케어 향 매출을 이끌 것으로 판단한다. 전년 대비 역성장하는 전망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 레키로나라든지 진단키트가 있었기 때문에 높았던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제외하면 매출 기준으로도 30% 정도 성장하는 추정치라고 볼 수가 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모멘텀과 또 신제품들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출시 일정을 빨리 잡고 또 이제 실제 출시를 하는가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유플라이마 승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5년까지 11개 제품에 대한 상업화를 확보를 목표로 임상 개발이 진행 중이고 유력 학회에서 유플라이마와 이제 스텔라라 이제 시밀러 경쟁력에 대한 어떤 공개를 이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 7월 1일 미국 직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유플라이마의 이제 FDA 승인 여부는 연내 결정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향 미국 유플라이마 판매 시기는 미결정됐지만 여기 이제 한국 이제 한투에서는 NH투자증권에서는 내년 상반기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 어쨌든 뭐 직판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긴 하지만 뭐 그건 또 돼봐야 알겠죠. 일단은 내일 셀트론 헬스케어가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요. 또 IR 행사에서 또 직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또 확인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컨센 내년도 2조 5천억에 퍼밸류에이션 37배 그리고 내후년에 2조 8천억에 영업이익은 1조 1천억 그리고 퍼밸류에이션 31배 정도 내려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신한증권 리포트도 같이 보도록 하죠. 이번 실적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예상과 달랐지만 컨센서스에 부합한 실적 달성에서 예상과 달랐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셀트론 USA 매각 관련 미실현 수익이 한 800억 정도 실현되면서 일시적인 매출 증가 요인을 낳았고요. 4분기에 대한 어떤 걱정들을 대부분 좀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너무나 이제 작년도 특수한 어떤 제품들 때문에 레키로나 진단키트 때문에 높다 보니까
그거를 넘어서긴 좀 어려울 거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우려는 불필요하다. 별도 기준으로 4분기에는 램시마 IV의 론자 CMO 비중 확대로 램시마 IV 원가율은 상승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그만큼 이제 자체 생산을 통해서 수익성이 더 좋은 뭐 다른 바이오시밀러 공급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거죠. 뭐 유플라이마라든지 램시마 SC라든지 트룩시마가 이제 좀 매출 증가가 좀 일어나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뭐 매출 그 공급할 때가 좀 됐죠. 그런 부분도 어쨌든 자체적으로 이제 수익성 좋은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우려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바이오시밀러 매출은 3분기 대비 증가할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 수익성에 미칠 부정적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유플라이마 출시를 시작으로 램시마 SC 또 아일리아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등 신제품 출시 모멘텀이 꾸준히 가세할 전망이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지우면 답이 보인다. 그래서 내년 여기 신한은 더 우호적인 실적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네요. 내년도 2조 9천억 매출에 1조 1천억의 영업이익, 퍼밸류에이션 30배, 그리고 내후년에는 3조 4천억의 매출에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해서 퍼밸류에이션은 25배까지 내려오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고성장하는 기업은 확실하고 그게 이제 어떤 해는 조금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적이 증가하는 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주가는 어떤 해는 이렇게 반영되고 또 어떤 해는 이렇게 되면서 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제 실적 증가와 주가가 그냥 같이 똑같이 반영된다면 뭐 주식 투자가 너무 쉽죠? 누구나 돈을 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한다면 이게 결국은 실적 증가하는 부분이 성장하는 부분이 반영될 건데 이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괜히 여기서 샀다가 막 여기서 손절하고 아니면 뭐 고통스러운 어떤 감정을 계속 반복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휘둘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실적 증가하는 부분들 또 어떤 모멘텀적인 측면이 주가에 이제 어떤 시점에서는 과도하게 반영되기도 하지만 어떤 시점에서는 또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 여기 추이를 보면 보시겠지만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제품 출시마다 이제 점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다가 또 이렇게 되고 그렇죠?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MO, CDMO 사업의 매출 증가 추이하고는 사실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매출 추이는 다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투자증권 리포트도 한번 보도록 하죠. 제목이 4분기도 기다려진다. 역시 이제 이번 실적을 보면 주력 품목은 램시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셀트론 헬스케어의 램시마 재고가 상당히 소진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널뛰겠던 램시마의 연간 매출이 안정적으로 우상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램시마의 매출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줄 베그젤마 그리고 유플라마의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3분기에는 신약 개발 프로젝트도 개시가 됐는데 피노바이오라는 회사의 ADC 그리고 AB프로 바이오사와 이중항체 공동 개발이라는 신약 관련된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선보였죠. 그래서 셀트론의 이제 개발 역량에 적합한 이 개발 전략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되고요. 항체잖아요, 다. ADC, 또 이중항체. 그래서 항체 기술을 또 글로벌적으로 또 높은 수준에 갖고 있기 때문에 항체에 대한 또 신기전 이런 기술들을 접목해서 또 신약 개발 역량을 이제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4분기를 기다리는 이유는 다양한 이제 그 모멘텀, 카탈리스트의 실현이 전망되기 때문이다. 바이오시밀러 위주의 매출, 이제 바이오시밀러 매출 위주의 실적 호조, 그리고 유플라마의 미국 품목 허가가 전망이 된다. 이는 4분기에 유플라마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품목 허가를 받게 되면 바로 매출을 이제 공급을 아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익수다라는 ADC 전문 기업이죠. 이 기업의 이제 파이프라인, ADC 파이프라인에 임상 1상 진입이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도 이제 신약 개발 업체의 밸류도 신약 개발 업체로서의 어떤 밸류도 알파로 붙여줄 수 있다는 거, 가치를. 임상 진입하니까 가치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내년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이 상당히 좀 기대가 돼요. 그만큼 올해는 바닥을 찍고 이제 모멘텀들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발휘되는 그런 시점으로 넘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상이 증권의 바이오 관련된 얘기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여기서도 저랑 시각은 좀 비슷해가지고 얘기를 좀 드리는데요. 금리 피크아웃은 아직 이르지만 제약바이오주 반등 모색 가능성 점검할 때, 그렇죠. 아직 피크아웃은 아닌데 뭐 선행성을 지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바이오주들이 이렇게 해서 바닥을 이제 형성하려고 하는 지점으로 들어갔다.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기간 조정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 기간 조정 동안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지점에서 막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계속 간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뭐 약간 트레이딩 전략을 쓸 수도 있고요. 결국은 추세가 전환되는 거는 금리에 대한 어떤 정책 전환이라든지 또 이제 강력한 또 그거와 더불어서 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이 나타난다든지 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내년도가 이제 아마 그런 모멘텀과 또 금리 정책의 변화가 동시에 발생되는 시점이 올 것이고, 내년에는 바이오 업종이 또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금리 상승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금리 상승하면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자는 당연히 안전자산 선호하죠. 그래서 뭐 가상화폐 다 팔고 바이오도 팔고 막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바이오가 좀 안 좋았던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내년도 금리가 또 높은 흐름이 유지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러면 이제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지금은 뭐 전환가 밑에 이제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주식으로 전환을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 부분에서 만기가 되면 현금 상환 부담이 있다는 부분이, 그리고 차환 발행을 해야 되는데 뭐 다시 또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걸 갚아줘야 되는데 차환 발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돈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려운 상황에 좀 직면할 수 있다. 그래서 바이오 주식이 최근에 뭐 2년마다 이제 막 장세가 펼쳐졌던 게, 그래야지만 바이오 주들이 앞으로 영업을 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주가가 올라가야 이제 전환사채, 이게 주식으로 전환하니까 사채가 아니라 주식으로 전환돼 버리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주가가 이제 주기적으로 한 번씩 사이클을 타야지만 바이오 산업은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분위기 형성이 나와야 될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는 내년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년도 한번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코로나 때 좀 과도하게 버블처럼 움직인 측면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장 외에서도 벤처 캐피탈들이 막 IPO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굉장히 좀 약간 뻥튀기 느낌들, 부풀리는 느낌들이 컸죠. 낙관적 포장과 기대를 갖게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컸습니다. 알게 모르게. 들어오면 뭐 따상이다 막 이런 것들 막 얘기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버블 꼈던 것도 이제 빠져야 되고, 그래서 기간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또 기간 조정으로 들어간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가장 어두울 때가 바닥이고 불확실성 속에서 반등을 모색하는 속성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너무 더 떨어질 거라는 인식보다는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구간으로 간다. 그래서 조금씩 모아가는, 유망한 바이오주들을 모아가는 전략 괜찮을 것 같고요. 들고 있는 분들이 막 지쳐가지고 파는 거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마무리 지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종목 중심의 전략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서 조금 더 이제 수익을 좀 누적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맞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필승의 전략을 위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 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